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한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 딱 나옵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개발 실무. 토지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럼 바로 뭡니까? 개발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이 내용부터 모르면 의외에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죠. 결국에 해결하겠지만 우왕좌왕하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거나 어떤 방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법을 알아야 되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뭔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죠. 다 지어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 변경 방법을 조성하거나 토지죠. 우리 토지,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을 조성하거나 대조정이죠. 아니면 건축, 대수선, 건축이 많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작물도 있네요.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꽤 센 편입니다. 있겠죠? 센 편입니다. 있겠고. 그래서 등록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률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법이 있습니다. 좀 약자죠. 제4조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입니다. 타인에게 좀 전에 나왔죠.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2,000평방미터죠. 또는 연간, 이게 연간은 뭐 합산이지, 연년 단위 합산입니다. 요거 2,000제곱미터입니까? 한 번 할 때, 그렇죠? 건축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렇게 건축물, 그 다음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렇죠? 그 건축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경우는 2,000제곱미터거나 연간. 토지는 3,000제곱미터고 연간 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한번 개발할 때 3,000평방미터라든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이상으로서 그래서 그 이상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규모 이상, 따로 대통령은 시행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답니다. 강행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여야 한답니다. 등록은 필수죠.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업 등록.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런 경우 우려가 상관없죠. 이거는 넘어가고 상관없으니까 다만 이거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1항에 따라 이 면적에 따라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등록 절차라든지 그 밖의 사항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그 뒤에 볼 겁니다. 자본금이 3억 이상으로 대통령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돼. 3억 이상인 경우네요. 대통령 따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한 개발업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인력. 개발업을 하려면. 근데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하려는데 이런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죠. 그야말로 아주 그냥 멘붕이죠. 그렇죠? 멘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토지 소유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토지 소유자. 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1항은 요 금액 있죠? 요 면적 요거 그렇죠?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사업자,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시행사,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 있죠? 건설회사,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합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건설, 시공사죠? 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 이게 지주공동이죠? 지주공동, 공동사업주체를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은 몇 개 안 되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등록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이 뭐냐면 어떤 거였습니까? 대통령령을 정하는 규모를 뭐라 할게요. 여기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규모가 있죠. 요거 대통령 정하는 규모 요거죠. 그게 뭡니까?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건축물과 토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은 2천, 5천이고 3천 마니엇입니다. 그렇죠. 이거 2천. 건축물 보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과 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은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의 건축 하나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 외의 용도, 상가라든지 많이 있겠죠.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그렇죠? 전체 연면 연쪽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천 또는 연간 5천.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거 연면적이죠? 3천, 5천. 이거는 위에는 뭐라 하십니까? 2천, 5천이었는데 외에 쓰는 건 3천, 5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규모에 해당됩니다. 개발을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비율 30%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토지는 근데 이 외에는 이거죠. 3천, 5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에는 3천, 5천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라 되십니까? 3천, 5천, 2천, 5천이죠? 근데 대통령을 가니까 며칠 바뀌었습니까? 3천, 5천으로 바뀌었네. 3천, 5천으로. 그럼 뭐 어느 걸 기억해야 돼요? 예, 3천, 5천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3천, 5천. 있고요. 토지는 얼마였습니까? 3천 만이었죠? 법으로는. 근데 대통령은 얼마일까요? 5천만이에요. 그럼 뭘로 기억해야 돼요? 5천만 이렇게 돼야 돼. 5천만. 3천 5천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얼마를 기억한다고요? 3천 5천 5천만이죠. 요거를 개발하려면은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개발한 건다. 그러면 개발업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봤듯이 시공사하고 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고르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건설 단가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업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 개발업 등록 요건이 이게 있었거든요. 그 필요한 상황이 등록 요건이죠. 등록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3억. 전문 인력이었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하는 금액을 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3억. 외의 회사, 주식회사 외의 회사 있죠? 합작해서 뭐 많이, 한 명 회사 많이, 유한회사 많이 있죠? 출자금 3억. 3억이네, 그냥. 법인은 3억입니다, 3억. 개인, 자산평가에 6억.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법인은 하는 게 낫겠죠? 비용 처리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확보할 것. 사무실을 일단 확보해야 되네요. 사무실.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 사무실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그렇죠? 2명 이상이 상근입니다. 상근. 상근. 상근이라는 얘기는 월급장이네요. 급여 나가야 되네.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이 경우 외국인 개발 인력은 뭐 갖춘 자.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계시죠?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2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토지 개발을 하고 싶다. 전문적으로. 그럼 이거 갖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개발한다. 그 내가 오너가, 대표가 전문 인력이에요. 또 누군가가 또 있어. 2명 이상이면 된다고 참고하면 그 비용을 처리하면 이건 뭐가 돼요? 법인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급여니까? 하대보험이니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또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합니다. 시행 7조에 보면은 공동사업주의 부동산 개발. 앞서 그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됐습니까?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 각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첫 번째, 토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거 당연하죠.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사업 시행에
도움을 받을 때 그러지 않지만 이거 저만큼 말소해야 돼. 말소하고 가야지 맞죠. 그래서 공동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할 때는 할애연자는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처분, 분배, 부담, 사업기간,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야 돼. 계약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처음 초보자는 어렵죠. 계약서 잘 써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 협약사항에 대해서 표준적 기준을 고시해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를 걸 권장할 수 있고. 근데 특약이 우선이니까, 특약이 우선이잖아요. 특약. 그래서 특약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멈추거나 쉬기도 합니다. 뭐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토지 개발에서 등록을 사업자, 이분하고 같이 지주공동으로 갈 수도 있구나.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이게 좋습니다. 지주공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특약. 잘 써야 됩니다. 표준계약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이것 때문에 낭비 본 적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쉽지 않은 분야인 건 맞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개발한다. 그래서 오래 개발 자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전문 토지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때 토지 개발을 한다면은 얼마였습니까? 이 자본금이 3억. 자본금이 3억이죠? 자본금입니다. 그 얘기죠? 개발업 등록. 그러니까 토지를 사거나 뭐 할 때는 그것도 자본금에 출자한 거는 자본금이죠. 사무실 인력, 그다음에 상근 2명.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뭐 할 때, 개발업 할 때, 금액이 5천만이었죠. 땅은 5천 여기네요. 땅은 5천만이었죠. 건축물은 3천, 5천구.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땅을 살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3천, 5천. 3천 5천, 5천만.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좀 더 이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얘기 안 한 거 있네요. 그럼 정리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장 면적이 3천 5천. 그렇죠? 여태까지 정리한 겁니다. 3천 5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5천만. 이상의 규모는 개발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본금은 법인이 3억 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의 6억 원. 보통 법인이 하겠죠. 법인은 많이 합니다. 이해해야 되고 부동산 전문 개발 인력 상근지가 2명과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네 줄인가요? 네 줄. 요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이게 어렵다면 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 예, 시공사 잘 만나야 되겠죠? 시공사도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하자고 이거 한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럴 때 굉장히 시공사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토지 계획과 동시에 개발을 검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 개발은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수익을. 어떤 수익을? 개발 이익. 그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뭐 그래서 개발하면 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준비가 없으면은 이해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때 메리츠 사용 승인서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대출 좀 잔금이 수여하거든요.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개발업 대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사용 승인서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개발업 대상인 경우는 땅은 5천만, 3천 5천 건물은 이때는 이걸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은행에서는 이걸 가져오라고 해요. 개발업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확보하라고 됐으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야죠. 소유권 확보하고. 그럼 잔금 단축은 어떻게 가져오죠? 어렵죠?
처음부터 자금 부담이 엄청납니다. 자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개발업 등록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개발업을 이해를 하시고 땅도 그에 맞게 하는 게 낫죠. 5천만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그쵸? 5천만. 그쵸? 이 아래로 하는 것이 개발업 등록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산업분야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 개발업 등록 없이도. 이게 실전이죠. 이 의미를 알면 처음부터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요. 5천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개발할 때. 그래서 따라서 비도시 지역은 토지 면적 5천 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찾아야겠죠. 물론 8천이라든 15,000이라도 개발 등록 없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전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전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현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발업 등록은 5천 연간 만 이상일 때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은 3천, 5천입니다. 토지는 5천만이에요. 그쵸? 개발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시공사, 건설사하고 같이 지주공동사업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 5천, 5천만 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땅 보러 다닐 때 가급적이면 개발자 등록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죠? 개발자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개발자 등록을 하면 땅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공사하고 조율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가 없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것이 개발업입니다. 이런 내용도 처음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땅 사놓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움직이시는 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간 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시간 싸움에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 온라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전반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다룰 시간은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자금 조달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스스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인사이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요거죠. 건축물 연면적이 3천, 연간 5천, 토지 연면적이 5천, 연간 만 이상의 규모는 개발업 등록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실무, 토지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액션 취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